을사년마다 한국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1905년 국권상시에, 1965년 한인협자, 그리고 지금 2025년 60년 주기의 을사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양 예언가 보우스는 을사년의 두 얼굴의 지도자가 동방반도국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정감록의 기록과 일치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역사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보우스의 예언과 을사년의 비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을 밝혀드립니다. 이 정보는 당신의 미래의 결정적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우스는 정확히 누구이며 그의 예언이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을사년마다 한국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1905년 국권상시에, 1965년 한인협자, 그리고 지금 2025년 60년 주기의 을사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양 예언가 보우스는 을사년의 두 얼굴의 지도자가 동방반도국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정감록의 기록과 일치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역사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보우스의 예언과 을사년의 비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을 밝혀드립니다. 이 정보는 당신의 미래의 결정적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우스는 정확히 누구이며 그의 예언이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을사년은 단순한 반력의 숫자가 아닙니다. 60년마다 돌아오는 이 해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뒤흔든 절한점이었습니다. 1905년 을사년, 우리는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기는 을사능력을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60년 후인 1965년 을사년, 우리는 한일협정을 맺었고 이는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었지만 또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60년이 지나 2025년 을사년을 맞이했습니다.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앞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우스라는 인물은 19세기 영국에서 활동한 신비로운 예언가입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 기록에 흐릿하게 남아있지만 그가 남긴 예언의 정확들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동방의 나라들, 특히 한반도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우스는 자신의 저서 동방의 예언에서 60년 주기로 돌아오는 을사년에 동방의 반도국가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두 얼굴을 가진 지도자를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이 지도자는 내부적으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만 외부적으로는 강인한 결단력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이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정감록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정감록에서도 을사년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나라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두 예언이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에서 나왔음에도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질문은 분명합니다. 이 예언들이 2025년 을사년인 지금 어떤 형태로 현실화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우스가 예언한 두 얼굴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바꿀 것인가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을사년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우스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예언의 일치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보우스뿐만 아니라 동양의 여러 예언가들도 을사년에 대해 언급했으며 그들의 예언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예언들이 서로를 어떻게 보완하고 확인하는지 그 신비로운 연결고리를 파헤쳐 봅시다. 보우스는 그의 예언에서 을사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동방의 반도국가에 두 얼굴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 국가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백성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지만 외부의 적들에게는 강철 같은 의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보우스는 이 지도자가 바람과 물의 시험을 겪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 이는 내부적 혼란과 외부적 압력을 상징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보우스가 이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구글의 전환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전환이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나라의 근본적인 방향성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그는 60년 전의 한일협정이나 120년 전의 을사능력과 같은 중대한 전환점을 예견한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의 마이백은 15세기 명나라 시대의 예언가로 그의 천서비결에서도 놀랍게도 을사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는 해해 반도의 용이 깨어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동양의 오행에서 을사년은 의 기온이 강한 해입니다. 마이백은 이 시기에 반도의 국가가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여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의 남사고 선생 역시 정감록에서 을사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을사년에 새 군주가 나타나 백성을 구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남사고는 더 나아가 이 지도자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에서 나왔음에도 이렇게 유사하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역사는 종종 순환적 패턴을 보여줍니다. 을사년마다 반복되는 국가적 전환점은 그 증거입니다. 1905년 을사능력으로 국고를 상실했고 1965년 한일협정으로 경제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우리는 또 다른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패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동양의 역학에서는 60년 주기를 하나의 완전한 순환으로 봅니다. 이 주기가 완성될 때 이전 주기와 유사한 에너지와 도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의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보우스, 마이팩, 남사고의 예언이 모두 을사년과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이 시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 시기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을사년에 이 예언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세 예언가의 통찰력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들이 예견한 지도자의 모습, 국군의 변화, 그리고 역사적 도전과 기회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들이 언급한 을사년은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60년마다 찾아오는 을사년의 역사적 사건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이 더욱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1905년 을사년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11월 17일, 일본은 한국 정부의 을사능력을 강제로 체결시켰습니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고종 황제와 많은 애국지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군사적 위협 앞에 조약은 강제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5년 후인 1910년 한일교합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을사능력의 체결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 국가의 정체성과 조럼성이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 소식에 분노했고 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걸고 항거했습니다. 민영환 의정부 첨정대신은 조약 체결 소식을 듣고 나라가 망했는데 신하로서 어찌 살 수 있겠는가라며 자결했습니다. 이처럼 1905년 을사년은 국가의 운명이 급격히 바뀌는 전환점이었습니다. 60년 후인 1965년 또 다른 을사년에 한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은 한국 전쟁 후 피폐해진 경들을 재건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협력 자금을 제공했고 이는 당시 한국 국가 예산의 약 1.6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피해에 대한 개인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해석과 단지 정부 간의 청구권만 포기했다는 해석이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한일 관계의 중요한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1965년 을사년의 결정이 가져온 파장은 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2025년 새로운 을사년에 맞이했습니다. 과거 두 번의 을사년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이었다면 2025년 또한 그러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북한과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화에 참을 닫고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우스가 예언한 두 얼굴의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국가적 시련을 가져올 것인가? 역사는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발전합니다. 1905년 을사년에는 국권을 상실했고 1965년 을사년에는 경제 재건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에는 어떤 국가적 선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과거의 패턴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보우스가 예언한 두 얼굴의 지도자는 이미 우리 사회에 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누구인지, 또 그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현될지는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내부적으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외부적으로는 강인함을 보여주는 양면성을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리더십의 두 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보우스의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이 지도자가 백성들에게는 어버이와 같은 따뜻함을, 적들에게는 칼과 같은 날카로움을 보여줄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중성이 아닌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변화하는 탁월한 리더십의 특성을 의미합니다. 내부적으로는 포용과 화합을 추구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외부적으로는 강인한 결단력으로 국가의 이익과 안보를 수호하는 지도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양면적 리더십은 국가의 위기 시기에 종종 등장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내부적으로는 백성을 위한 한글 창제와 문화 발전을 이루었지만 외부적으로는 국담을 강화하고 국방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박정희 대통령은 국내 경제 발전을 이끌면서도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안보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런 두 얼굴의 리더십은 2025년 현재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도전 앞에서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경제적 양극화, 세대 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미중 패권 경쟁, 북한 문제, 일본과의 역사 갈등 등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다처완적 과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내외부적으로 바른 접근법을 구사할 수 있는 유연하고 강인한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보우스는 또한 이 지도자가 바람과 물의 시험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바람, 풍은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래, 물, 수은 끊임없이 흐르며 침투하는 지속적인 도전을 상징합니다. 이 은유는 새로운 지도자가 직면할 두 가지 유형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바람의 시험은 갑작스러운 위기와 변화를 뜻합니다. 예기치 못한 국제 분쟁, 경제 위기, 혹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북한과의 긴장 고조와 같은 상황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도자는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강경한 대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잃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물의 시험은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보전을 의미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기후 변화, 산업 구조의 재편 등은 당장 위기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우스의 예언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 지도자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의해 요구된 것이라는 언급입니다. 이는 특정 인물이 미리 준비되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와 상황에 적합한 리더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마치 구한말 위기 속에서 민용환이나 안중근과 같은 지도자들이 등장했듯이 국가적 위기와 전환기에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등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필연적일 수 있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선출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속에서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도자가 내부적 화합과 외부적 간인함이라는 두 얼굴의 리더십을 균형 있게 발휘할 수 있는 아입니다. 역사의 변곡점에 선 지금 우리는 이 예언된 지도자가 어떤 형태로 등장할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국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2025년 을사년의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리더십의 등장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를 넘어 한반도의 국운 자체를 좌우할 것입니다. 보우스의 예언에 따르면 을사년의 한국은 새로운 번영의 길로 들어서거나 깊은 시련의 골짜기로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 을사년 한국의 구글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 경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급속한 추격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미국,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보우스는 동방의 반도국가가 기술의 혁명을 이끌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더욱 주목할 점은 내부적 도전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양극화 심화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들은 당장 해결하기 어렵지만 방치할 경우 국군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우스의 예언에 따르면 이러한 내부적 도전을 극복하는 것이 바람과 물의 시험을 통과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기술, 안보, 이념적 대립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양국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보우스가 예언한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험과 일치합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과거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동북아 정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강화는 한반도 안보 환경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외교적 상황 속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보우스는 동방의 반도국가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길을 찾을 때 진정한 본능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국익에 기반한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2025년 을사년, 우리는 이런 외교적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운명에 대한 가장 큰 질문은 남북관계입니다. 보우스는 분리된 형제들이 하나로 합쳐지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평화로울 것인지 아니면 갈등을 동반할 것인지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대남 보배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나 평화적 공존의 길은 더욱 멀어져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도 그 직전까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 한반도에도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보우스의 예언대로 새로운 지도자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이 모든 변수들이 맞물려 2025년 을사년 한국의 국운이 결정될 것입니다.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 시련의 골짜기로 떨어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국은 이제 수동적 관찰자가 아닌 적극적 참여자로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야 합니다. 세계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국은 이제 수동적 관찰자가 아닌 적극적 참여자로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유동적입니다. 보우스는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듯 반도국가가 사방의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2025년 을사년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최근 북한은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고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보우스의 형제국가 간의 충돌과 화해라는 예언이 현실화될 조짐이 보입니다. 그는 이 시기에 오래된 갈등이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의 시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것이 평화적인 방식일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형태일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한반도를 둘러싼 또 다른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한국에게 더욱 명확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자국의 영향권 내에 두려워합니다. 보우스는 이러한 상황을 반도국가가 두 고인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하는 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역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러시아 또한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보우스의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그가 언급한 자연의 분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둘째, 새로운 질병의 등장은 최근 몇 년간 세계를 뒤흔든 팬데믹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셋째, 기술의 흉년과 그에 따른 사회 변화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보우스가 예언한 하늘의 징조입니다. 그는 을사년의 별들의 특별한 배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흥미롭게도 2025년에는 실제로 여러 천문학적 현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에는 부분 일식이, 4월에는 금성과 목성의 근접 현상이 관측될 예정입니다. 고대로부터 이러한 천체 현상은 중대한 변화의 전조로 여겨져 왔습니다. 정감록에 기록된 예언과 보우스의 예언이 일치하는 부분도 놀랍습니다. 두 예언 모두 을사년의 하늘의 징조와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치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고대의 지혜는 종종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통찰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징조와 지점화적 상황은 우리가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우스의 예언대로 반도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에 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닌 지혜입니다. 예언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의 제시이며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보우스와 다른 예언가들이 남긴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는 예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을사년의 역사적 교훈은 분명합니다. 1905년에는 외부 세력에 의해 국고를 상실했고 1965년에는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번영의 길을 개척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보우스가 예언한 두 얼굴의 지도자가 우리를 이끌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가의 운명은 모든 국민의 집단적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언과 징조들은 2025년 을사년이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임을 시사합니다. 이 시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간다면 한국은 보우스가 예언한 동방의 빛나는 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을사년의 의미와 보우스의 예언에 대해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준비된 자만이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2025년 을사년, 한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